마켓디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밤을 달릴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저녁 8시, 그러니까 약 2시간 전에 미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10년 동안 최소한 3조 달러 이 국가 채무 증가가 전망되는 트럼프 감세안입니다. 이 감세안은 예산과 관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일반 법안과 달리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아 단순 과반수로 통과가 결정됩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이 하원의 문턱을 좀 넘어주면서 이 월가와 전 세계 금융시장이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정황을 놓고 봤을 때 멱살을 잡고 위쪽으로 하드 캐리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악수를 두고 밑으로 조정을 해줄 것인지로 좀 나뉘겠죠. 관세 및 금리, 성장률을 두고요. 크게 이 시나리오가 나뉘겠지만 경우의 수를 우리가 종합해서 볼 때 이제 당장 크게 빠질 장은 아닌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는 대선이라는 변수 역시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버블은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요. 당분간은 그 버블이 경제 확장 국면을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봐야 할지 많은 고민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오늘 저희 마켓 위너와 함께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저희가 또 굉장히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힘, 오늘 역시도 종목 월드컵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목들 함께 16강전부터 8강전, 4강전, 결승전까지 또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종목을 혼자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이시우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시장의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이데일리온 이시우 파트너입니다. 오늘도 시장의 대장주, 주도주로 올라설 수 있는 여러 종목들 좀 잘 뽑아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다라고 하면은 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즐겁게 시장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 트렌드를 읽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도 이시우 파트너와 함께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어렵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단에 QR코드 지글지글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그냥 가까이만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어로 된 링크가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종목들, 이 주식의 트렌드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QR코드가 잘 뜨지가 않고요.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시후 이렇게 딱 3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저희랑 함께 이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저희가 이 종목 월드컵을 준비했는데요. 16강전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게 됐을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정말 쟁쟁한 종목들이 이렇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방산 관련 종목들도 있고요. 제약 키트 관련 종목들도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우리 파트너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 많은데요. 어떤 종목들이 결국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최종 우승 월드컵 줄 수 있을지 함께 저희랑 달려주시죠. 네, 16강전의 오른 종목들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16강의 1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붙게 되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린 케미칼과 나우 로보틱스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이 붙은 거는 파트너님과 처음 이야기를 나누는 종목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요 1라운드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8강으로 올리실 건지.
있거든요. 네, 일단 두 종목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친환경 정책, 저탄소 배출 관련된 이제 정책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반해서 나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 최근 들어서 뭐 로봇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임이 나오다가 최근에는 조금 조정 구간을 보이고 있는데 나우 로보틱스는 최근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두 종목 중에 뭐 네. 특성이 다른데 일단 그린 케미칼로 뽑아봤습니다. 아, 그러면 네. 좀 빨리 오를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선택을 하신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6월 3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기 네. 때문에 정책 테마주들 계속해서 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제 뭐 여러 후보들이 뭐 정책에 대해서 각자 다른 정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친환경 정책 역시 마찬가지로 좀 중복되는 정책이다. 또한 이제 대선 후보 중에서 지지율에 따라서 주가 역시도 움직임이 조금씩은 다르게 나오는데 한 후보가 국가 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 또한 이제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를 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와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해서 친환경 관련된 정책을 계속해서 이제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로 최소한 6월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린 케미칼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책 이 테마 안에 있는 종목으로 좀 픽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대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무빙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위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8강에서 4강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저희랑 함께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겨루게 됐을지 화면으로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세스바이오 휴마시스. 이제 좀 우리 파트너님께서 네. 2025년은 대학 바이오가 왕이 될 거야 라고 네. 자주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 두 가지의 쟁쟁한 종목들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8강으로 올리실 건가요? 일단 뭐 두 종목 다 어찌 보면 진단키트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체외 진단키트 개발 회사이고 이게 주력 상품이다 보니까 과거에 코로나19 당시에도 진단키트 관련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거든요. 엑세스바이오 역시 마찬가지로 분자진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체외 검사기, 그러니까 진단키트 관련된 제품을 개발하는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제 앞서서 2023년, 24년도 좀 실적이 좋지는 않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 니파 바이러스라든가 그러니까요. 코로나19가 또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시국이기 때문에 올해는 또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이 또 다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또한 이거 관련주로 두 종목 모두 최근 들어서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네. 두 종목 중에서는 엑세스바이오로 뽑아봤습니다. 엑세스바이오가 네. 이제 뭐 오늘 상승세가 좀 가팔랐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수급은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요거를 픽해 주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일단 뭐 휴마시스는 과거의 대장주였지만 네. 지금 시장에서는 진단키트 관련주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요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진단 관련된 종목들,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다 사업 다변화를 좀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적으로도 보더라도 재무적 안정성 뭐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을 보더라도 엑세스바이오가 조금은 더 우선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엑세스바이오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장 들어서 조금씩 밀리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지 못했고 지금 아직까지는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상승 추세로 전환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7,000원 부근만 돌파하게 해주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아서 엑세스바이오로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이 진단키트 종목들 중에서는 엑세스바이오로 픽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어떤 종목들끼리 붙게 됐을지 화면으로 바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크론과 시젠입니다. 또 보시면서 끄덕끄덕 하시고 웃음을 네, 네. 지으시는데 네, 네. 여기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8강으로 올리실 건가요? 일단 두 종목 중에서는 시젠으로 뽑아봤습니다. 웰크론과 시젠 두 종목 다 이제 과거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지만 바이러스 전파에 따라서 관련 테마주로 움직임이 많이 나오는 종목인데요. 이 중에서도 시젠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선 방송에서도 또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하고 이제 과거에 진단키트 관련 대장주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독감과 코로나가 두 가지 뭐 질병이 걸렸다라고 하면 둘 중에 어떤 게 걸린 건지 뭐 다중 진단 키트를 개발한 이제 세계적으로 기술력 있는 회사거든요. 뭐 나머지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도 기술력이 있겠지만 세계적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그에 따라서 코로나19 당시에 뭐 조 단위의 매출까지도 기록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물론 이제 웰크론도 마스크 관련된 테마의 대장주이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먼저 진단 키트 쪽에 우세하고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이 계속해서 뭐 전파가 되거나 퍼진다라고 하면 마스크 관련주로도 웰크론 급등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워낙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젠으로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시즌을 위쪽으로 좀 올려주셨는데요. 8강에서 또 4강으로 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힘 받아줄 수 있을지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또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GH 신소재 원익 P&E입니다. 네. 이제 좀 비교가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네. 원익 P&E는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GH 신소재는 뭐 약간 수급이 그렇죠. 네, 너무 별론데 네네. 요거는 어떤 거 올리실 건가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원익 P&E 최근 들어서 수급이 굉장히 좋게 이제 네.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GH 신소재는 그에 비해서는 거래량 수급이 아직까지는 약한데 두 종목 중에서는 GH 신소재로 꼽아봤습니다. 오, 네. 왜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원익 P&E가 주력 사업 자체가 이제 네. 리튬 폴리머를 이용한 2차 전지용, 양산용 이제 자동화 시설을 갖다가 설립한다. 자동화 장비를 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작년에 적자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업종 자체가 대부분이 별로 좋지가 않고 지금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회사든지 중요한 거는 수익을 창출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 원익 P&E는 지금 적자를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물론 올해 흑자로 돌아설 수 있겠지만 2차 전지 업황이 당분간은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에 비해서 GH 신소재 같은 경우는 원래는 뭐 자동차 내장재 부직포를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요 이제 제품이 음악 격리 병실에 주로 쓰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특히나 대장주로 과거에도 움직임이 많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뭐 음악 병실까지 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환자가 많이 늘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조금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매출이라든가 수익성 역시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추세 자체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급만 붙어준다라고 하면 최소한 현재 위치에서 30% 그 이상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GH 신소재를 위쪽으로 좀 올려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이 작은 이 종목의 힘이 어디까지 갈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원익 P&E랑 GH 신소재만 할 때 하더라도 되게 작은 종목들끼리 붙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또 엄청 큰 형님들끼리 붙었습니다.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 중에서는 어떤 종목 올리실 건가요? 일단 뭐 두 종목 다 좋습니다. LIG 넥스원은 뭐 천군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뭐 중동 쪽에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판 아이언돔을 이제 사업을 하는데 골드돔에 244조 원의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뭐 AP 위성이라든가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LIG 넥스원은 항공 방산 쪽에도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일단 뭐 좋은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현대로템으로 뽑아봤습니다. 이유는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런 만큼 좀 조정이 한 번쯤은 나와줄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 골드돔에 뭐 244조 원 투자하는 워낙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뭐 수주를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겠지만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자체 회사 특히나 이제
SX라든가 팔란티어 등 미국 기업을 우선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K2 전차의 수주, 2차 수주도 추가 수주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만의 3조 원 넘는 전동차 사업도 수주가 이미 됐습니다. 그런 만큼 중화권뿐만이 아니고 동유럽이라든가 중동 등 사업 수주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산뿐만이 아니고 전차, 그러니까 전동 시스템에 대한 그러니까 철도 관련된 사업도 계속해서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된 호재가 많은 종목입니다. 또한 지금 자체가 주가가 고점 부근에서 횡보하는 구간이거든요. 다시금 추가적인 상승,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서 현대로템으로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시세 분출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현대로템을 위쪽으로 좀 올려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우리랑 함께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우리를 기다릴지 또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과 시프트업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우리 파트너님이랑 현대로템, LIG 넥선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약간 기회 줄 때 잡는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아, 네, 그렇죠. 크래프톤인가 생각이 들고 시프트업은 또 오늘 수급이 양시장 수급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프트업도 좀 지금이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맞습니다. 네, 어때요? 오늘 일단 종목을 고르면서 시프트업이라는 종목은 솔직히 저도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분석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종목이긴 합니다. 딱 보니까요. 그러니까 뭐 재무 구조라던가 특히나 이제 크래프톤, 시프트업 둘 다 이제 게임 회사잖아요. 근데 두 종목 모두 이제 매출 대비해서 수익성이 뭐 30% 이상 엄청난 이제 기업들이기 때문에 정말 두 종목 다 좋은 종목이라서 일단 가지고 나왔는데요. 두 종목 중에서는 일단 크래프톤으로 뽑아봤습니다. 왜요? 시프트업이 조금 더 좀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더 갈 수 있는 거는 시프트업 아닌가요?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중소형주 특히나 뭐 정치 테마주라든가 뭐 진단키트 관련주 이런 이제 제약바이오라든가 시총 작은 종목도 움직임이 나오곤 있지만 뭐 최근에 삼성물산이라든가 대형주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형주가 먼저 끌어올려지고 이제 중소형주로 순환매가 도는데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좀 크게 나오는 그런 대형주 장세이지 않을까 해서 일단 크래프톤이 좀 대형주이기도 하고 또한 수익성이라든가 매출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뭐 승리의 여신, 니케라든가 모바일 게임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매출도 잘 나오고 수익성도 매출비에서도 훨씬 잘 나오는 회사인데 중요한 거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배틀그라운드라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 수익성이 보장되어 있는 게임을 출시한 회사이고 지금도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는 회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라이프 시뮬레이션 게임인 인조이란 게임이 출시 일주일 만에 100만 장이 이제 팔리면서 스팀 인기 게임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신작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이제 출시됐던 게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수익성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순이익이 말씀드린 대로 매출 대비해서 30% 이상 어마어마한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횡보 중인데 34만 원에서 38만 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40만 원 부근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시세 분출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 특히나 역사 고점을 갱신할 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제 크래프톤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8강에서 또 4강으로 갈 수 있을지는 우리가 지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일까요? 바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데이터 녹십자 MS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정말 진단 키트가 많이 이렇게 맞붙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좀 어떤 종목을 픽하실 건가요? 일단 두 종목 중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녹십자 MS 추가적으로 빠른 급등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 중엔 진짜 신중하게 골랐는데
다우 데이터로 뽑아봤습니다. 오, 네네. 왠가요? 녹십자 MS보다는 네. 조금 더 잘 갈 것 같나요? 일단은 다우 데이터 뭐 시총이 뭐 완전 대형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천억대죠? 예, 대형주라고 보기는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5천억대 중형주 정도가 되는데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상승 추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우 데이터 같은 경우는 매출이 10조 원이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뭐 순이익 역시 마찬가지로 조 단위까지는 아니지만 작년에 이제 8천억의 순이익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 또한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사회적 문제가 되는 특히나 SK텔레콤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IT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 IT 보안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뭐 핀테크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의 이제 테마에 적용이 되는 종목인데 우량주이기도 하지만 지금 바닥 구간을 이제 막 벗어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흐름의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한 여기에 더해서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서야 이제 천국의 계단 기법에 적용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아직까지 시세에 본격적으로 이제 분출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높고 좀 길게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다우 데이터로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게 갈 수 있는 우리 천국의 계단 기법까지 적용되는 다우 데이터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16강전 마지막 라운드가 됐습니다. 마지막 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붙게 됐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하이브와 SM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 파트너님들 중에서 네. 제가 매일매일 다른 파트너님을 만나 뵙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용철 파트너님께서 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네네. 네, 마음속에 이 네. 춤꾼이 사시는지 네. 굉장히 엔터를 좋아하시는데 이제 우리 파트너님과는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막 많이는 나누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네, 나가지고 맞습니다. 이 두 가지의 엔터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저는 물론 이제 두 종목 다 좋은 종목이기도 하고 하지만 하이브로 뽑았고요. 뭐 네. 제가 계속해서 SN과 부딪히면 하이브가 우선으로 일단 네. 픽을 하게 되는데 왠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뭐 BTS 네, 팬이시죠? 팬은 아니지만 팬은 너무 강력한 아니지만 부정은 강력한 긍정일 수 있습니다. 네네. 일단 뭐 BTS 당연히 이제 국위 선양하는 뭐 네. 글로벌적인 아이돌 그룹인데 아무래도 이제 BTS가 복귀하면서 이제 하이브 쪽의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직까지는 뭐 이제 완전체로다가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이제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완전체로 이제 다시금 합치게 되면은 뭐 글로벌 투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수익성이라든가 매출 증가에 효과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여기에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오너가 이제 엔터 쪽에 여러 경력이 있는 오너가 지금 운영을 하는데 비해서 SN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로 매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오너 자체가 그냥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유명한 아이돌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하이브가 조금은 더 이제 엔터적인 측면에서는 좀 우세하지 않을까 해서 하이브로 뽑아봤고요. 실질적으로 실적 역시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브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해서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엔터에서는 역시나 예전과 똑같이 처음과 같이죠. 항상 영원히 하이브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16강전에서 8강으로 종목들을 올려주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쭉 보시면서 나도 내 종목이 밑으로 내려갔네. 이제 16강에서 탈락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고민들 많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들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합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그냥 가까이만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링크로 바로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들 잡아가실 수 있고요.
나는 QR코드가 잘 뜨지가 않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시 후 이렇게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6강에서 8강으로 올라간 종목들도 함께 봐야겠죠.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6강에서 8강전으로 올라가게 된 종목들입니다. 역시나 쟁쟁한 종목들이 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린 케미칼, 액세스바이오, 시젠, GH 신소재, 크래프톤 하이브, 현대로템, 다우 데이터. 어떤 종목이 이렇게 8강에서 4강으로 또 올라갈 수 있을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달려주시죠. 네, 이렇게 8강으로 올라오게 된 종목들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8강에서 1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붙게 되었을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케미칼, 액세스 바이오입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밀고 당기기를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어떤 종목이 특히나 좋아요 하는 것처럼 길게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딱딱딱 이렇게 적당히 설명을 해주셔서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애착을 가지고 계신지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기관이 좀 사는 모습을 보였고 액세스 바이오는 좀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린 케미칼 아닐까? 저는 이제 수급으로 판단합니다. 좋은 접근입니다. 이제 뭐 주식을 접근하는 방법이 뭐 수급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호재 재료로 접근하시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수급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충분히 좋긴 하지만 그때는 뭐 재무제표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오늘은 정확히 이제 그린 케미칼이 맞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왜 그린 케미칼을 조금 더 좋게 보시나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실적으로 반영된 부분이 많지는 않거든요. 단기적으로 아무래도 니파 바이러스 치사율도 높고 그다음에 코로나 역시 마찬가지로 중화권을 위주로 일단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확진자가 계속해서 한 2배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뭐 제2의 팬데믹이 올 거다 뭐 여러 가지 우려에 의해서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정책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빠르게 급등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또 이제 차트를 보더라도 아무래도 액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저항대 바로 전고점 부근에 걸려 있는 상황 7,000원 부근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도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있어야 되겠지만요. 하지만 이제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좀 짧게 보더라도 8,000원 부근, 이제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로 다시금 해당 위치에서 지지받고 재차 상승 흐름으로 전환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심리적 저항대인 10,000원 부근, 이 근처까지는 추가적 상승이 가능하고 10,000원을 돌파하면은 뭐 정책 수혜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수급만 좀 더 붙어주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 또한 어떤 종목이든지 돈이 들어온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액세스 바이오는 오늘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돈이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세만 돌아서면은 추가적인 폭등 가능성이 높아서 그린 케미칼로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그린 케미칼이 추세적으로 너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또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우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우리를 기다릴지 또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과 GH 신소재입니다. 시젠이랑 GH 신소재는 제가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 좋은 게 좋아요라고 하기에 너무 슬플 정도로 둘 다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이제 종목들인데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4강으로 올리실 건가요?
일단 뭐 회사 규모만 놓고 보면 시젠이 좋죠. 그리고 네. 지금 자체도 뭐 아무래도 팬데믹 우려로 인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나오는데 일단 두 종목 중에서는 GH 신소재로 뽑아봤습니다. 오. 네. 오, 약간 네네. 뒤통수를 맞은 기분입니다. 네네. 시즌 칭찬을 막 해주시다가 아. 둘 중에는 몸집이 아무래도 네. 좋죠라고 네. 하시고 네. GH 신소재를 말씀하셨는데 왠가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일단 시젠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수급도 잘 붙은 상황이고요. 진단키트 중에서는 대장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올해는 뭐 매출이라든가 수익성도 다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네. 아직까지 결과론적으로 발표가 된 건 없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올해 뭐 예상보다 실적이 적을 수도 있고 또한 이제 지금 현재 위치가 35,000원 시젠이 단기적 저항대 딱 고점에 부딪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6,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시세 분출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지만 너무 정확하게 지금 저항대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일장 혹시나 뭐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급등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돌파를 못한 상황. 그렇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한 2만 원대부터 3만 원 부근까지 한 번은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런 만큼 돌파 이후에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아직은 조금은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웬만하면 GH 신소재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뽑아봤고요. 음압병실 물론 이제 진단키트가 먼저 움직임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이후로 호흡기 질환 관련된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이제 음압병실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3,000원 부근 그 이상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 관점으로도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당장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라서 일단 GH 신소재로 뽑아봤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공략해 보기에도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도 우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어떤 종목이랑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바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크래프톤. 어우, 뚱뚱이들이 또 붙었습니다. 네. 현대로템은 또이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으로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네. 크래프톤도 3거래일 연속으로 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쟁쟁하게 네. 붙어버렸는데 네,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두 가지 종목은? 네, 일단 아무래도 이제 방산주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네. 과거에 2차 전지주처럼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뭐 한화 시스템부터 여러 가지 종목들 한국항공우주는 물론이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호재 재료는 많은데 일단 오늘은 크래프톤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또 역시나 네. 이렇게 예쁘게 칭찬해주는 듯 하다가 네. 이렇게 탁 하고 때리시네요. 네.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현대로템은 지금 추세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전고점 부근이 이제 12만 7천 원, 2만 8천 원 부근을 돌파해야지만 그때부터 이제 다시금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가는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이제 단기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방산주들 많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크래프톤으로 뽑아봤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대비해서 수익성 자체가 워낙 좋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주가에 아직까지도 조금은 저평가 중이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시세 분출 자체가 안 나왔습니다. 다른 방산주들은 최근 들어서 워낙 급등하면서 시세 분출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계단식 상승으로 계속해서 우상향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아직 여기 이제 신고가 자체도 돌파를 못한 상황.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조금만 길게 보면 45만 원 부근까지는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폭이 더 크다. 그래서 크래프톤으로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승의 폭이 조금 더 클 것으로 예측되는 크래프톤 계속해서 4강 또 결승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어떤 종목이랑 어떤 종목이 붙었을까요? 또 화면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데이터 하이브입니다. 요렇게 두 가지로 보면은 네. 하이브 때는 마지못해 대답을 좀 해주시는 느낌이었고요. 다우데이터는 조금 더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이제 파트너님을 계속해서 관찰해 보니까 네. 이제 하이버보다는 애정이 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4강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맞습니다. 맞아요? 다운데이터가 맞습니다. 네, 역시 사람은 네. 오래 봐야 되네요. 조금 네. 이제 읽히네요. 네. 너무 술을 많이 읽은 것 같은데 일단은 엔터 관련된 종목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흐름 좋습니다. 특히나 화장품도 좋고 그러니까 뭐냐면 한알령 해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쁘지가 않다. 하지만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기업적으로 뭐 혹시나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겠지만 다우데이터 기본적 분석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보시면은 재무적으로 지금 어떤 흐름인지 매출과 순이익만 보셔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매출 자체가 2조 7천억 2024년 작년이고요. 순이익 자체가 1조 1천억 원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매출뿐만이 아니라 순이익 역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수익이 잘 나오고 매출도 굉장히 우상향 중에 있고 조 단위의 수익과 매출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5천억 원, 굉장히 좀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에 비해서는 저평가 중에 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정보보안 관련된 종목들 이제 최근 들어서는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다시금 좀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해서 뭐 코인이라든가 SK텔레콤, 뭐 해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킹 사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북한 소행이다 말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에 대한 대처로 정보보안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뭐 딥페이크라든가 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핀테크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하고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는 호재 모멘텀들이 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목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도 이 종목을 지금부터 보고 싶은데 혼자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단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그냥 가까이만 가져다 대셔도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 링크가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나는 QR코드가 잘 뜨지가 않고요.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00원의 유료 문자 서비스 나가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시후 이렇게 딱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6강에서 8강으로 올라온 종목들 또 봤는데요. 8강에서 4강으로 올라간 종목들도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강이다 보니까 정말 쟁쟁한 종목들만 남게 됐습니다. 그린케미칼, GH신소재, 그래프톤, 다우데이터. 어떤 종목이 결승으로 올라가게 될지 또 최종 우승 트로피는 어떤 종목이 거머쥐게 될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달려주시죠. 네, 이렇게 4강으로 올라오게 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봤는데요. 어떤 종목이 결승전으로 올라가게 될지 사실상 지금 바로 결승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1라운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케미칼, GH, 신소재 이렇게 두 종목이 붙었습니다. 요거 솔직히 조금 약간은 또 결승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GH, 신소재는 처음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이제 파트너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걸 듣다 보니까 좀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어떤 거 올리시겠습니까? 네, 일단 두 종목 중에서는 GH 신소재로 뽑아봤고요. 네, 뭐 물론 이제 정책 관련된 종목 이제 단기간 빠른 급등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현재 팬데믹에 대한 우려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 트렌드에는 지금 뭐 진단 키트를 비롯해서 음압병실,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GH 신소재 같은 경우는 재무적으로 물론 이제 큰 종목은 아니지만 매년 꾸준한 수익과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뭐
그렇게 크게 증가를 하진 않았지만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거 눈으로 보이실 거고요. 뭐 유보율이라든가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종목이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추세 자체가 지금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초입 단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면은 충분한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고요. 좀 짧게 잡아도 3,000원에서 3,500원까지는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으로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 그런 만큼 GH 신소재 어찌 보면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빠른 급등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GH 신소재 좀 단기적 관점으로 노려볼 수 있어서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아무래도 몸집이 좀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또 빠르게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말씀을 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이 결국 또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게 될지 끝까지 저희랑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 붙었을까요? 또 화면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 다우데이터. 또 여기도 결승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 파트너님께서 방금 전에 와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들었거든요.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 하실 거예요? 크래프톤은 저평가되고 있다고 말씀도 하셨었는데 어떤 거 하실 겁니까? 일단 두 종목 중에 저평가 어떤 종목이 더 저평가되어 있냐 이게 좀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그 종목 중에서는 다우데이터로 뽑아봤습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을 조금 잘못했거든요. 이제 실적 매출 자체가 크래프톤의 실적을 제가 보고 이제 다우데이터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두 종목 다 실적 자체도 잘 나오고 지금 성장성이라든가 매출 구조라든가 뭐 워낙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인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게 되면 다우데이터가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요. 매출 제가 아까 잘못 보고 말씀드렸는데 처음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12조 원대 매출을 작년에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8,659억 이렇게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시총 자체는 5천억 원대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또한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로 추가적으로 최소한 짧게 잡아도 뭐 15,000원에서 16,000원까지는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뭐 나중에 뭐 밥그릇 기법이라든가 여러 기법이 있는데 해당 기법에도 적용되는 종목. 물론 이제 좀 짧게 보기보다는 좀 긴 관점에서 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면은 큰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라서 다우데이터로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밥그릇 기법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너무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되는 기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또 이런 기법들도 배워 나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제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요.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방 들어오실 수 있는 이 QR코드 방송 시간에 열려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신 다음에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곳 들어오셔서 이렇게 좋은 기법들 많이들 배워 가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QR코드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시 후 딱 3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또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승까지 저희가 또 쉼없이 함께 달려왔습니다. 결승 종목은 정말 그야말로 우리 파트너님께서 보자마자 웃음보가 터지실 만큼 좋은 종목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랑 어떤 종목이 과연 최종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게 됐을지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승전에 오른 종목 2가지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GH 신소재, 다우데이터. 솔직히 GH 신소재는 여기까지 올라올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러고
또 다우데이터는 아까 전에 이렇게 네. 크레포톤이랑 화면으로 만나보셨을 때 굉장히 즐겁게 하고 네. 웃으셨기 때문에 네. 또 많은 분들께서 유출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종목을 최종 우승 트로피 주시겠어요? 네, 일단 저는 물론 이제 GH 신소재도 좋고 다우데이터도 좋긴 하지만 어떤 회사든지 수익이 결론은 나야 되고 매출이 잘 나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라는데 좀 장기간 투자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재무적으로 불안한 종목들을 잡게 되면은 매 감사보고서 뭐 제출 기간이라든가 이럴 때 불안하거든요. 그럴 네. 바에는 재무적으로 좋은 종목들을 뽑을 필요가 있고, 근데 두 종목 중에서는 아무래도 좀 압도적으로 다우데이터가 실적이라든가 매출 그리고 향후 성장성 자체도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네. 다우데이터로 뽑아봤고요. 물론 이제 뭐 실적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트렌드에 맞는 종목인지 아닌지가 중요한데요. 다우데이터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우상향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최소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15,000원에서 16,000원. 오늘 종가가 13,990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수익은 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제가 이걸 갖다 왜 계속해서 보여드리냐면은 일봉상에서는 52주 최고점까지 돌파하면서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월봉이라든가 주봉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바닥에 있거든요. 그런데 매출이 안 나오는 회사이냐?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매출은 증가 추세에 있고 수익성도 잘 나오는 회사인데 주가가 이렇다라는 거는 결론은 주가는 본인의 가치를 따라서 움직임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급락이 나오고 실적이라든가 특별한 악재 없이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종목은 제 위치를 찾아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원위치로 돌아가면 최소한 절반만 가더라도 3만 원, 지금 현재 위치에서 2배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매수가는 14,100원 이하, 웬만하면 좀 저점에 매수하시는 게 좋겠지만 해당 위치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 단기적 관점으로 말씀드렸던 15,000원에서 16,000원, 그래서 상단 부분인 16,000원 목표가로 설정하시면은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해당 위치 추세를 이탈하는 12,000원 이탈 시에는 손절가 잡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16,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최소한도 말씀드린 대로 3만 원 그 이상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제가 뭐 삼양식품도 100만 원 간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 갔던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확실시 되는 종목, 어느 정도 좀 수익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긴 관점으로 보더라도 좀 수익을 챙기면서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큰 수익이 예상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다우데이터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남김없이 이렇게 공유를 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혼자서 내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방송이 끝나기 전에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그냥 가까이만 가져다 대셔도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 1초에서 2초 정도 걸립니다. 바로 뜨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그리고 기법들 배워 나가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잘 뜨지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시후 이렇게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데일리온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 역시도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저희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방법 이외에 다른 홍보 수단을 쓰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이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16강전부터 8강전, 4강전 결승전까지
마찬가지 정말 쟁쟁한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 제대로 해주신 우리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내일 밤 10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